한 가지 한국에게 바라는 점이 있습니다. 외식은 일주일에 한 번만! 외국어를 배운다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인 못지않게 수준 높은 한국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은 물론이고 완벽한 한국어를 바탕으로 서울에서 전문 직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한 세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눈에 띄는 수상자들을 모아봤습니다. 정말 놀랄 만큼 멋진 한국어 실력을 자랑하는데요. 먼저 서울에서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미국인의 스피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로펌의 외국 변호사입니다. 한국의 큰 로펌 생활 아주 힘듭니다. 제 팀에 있는 변호사 한 분은 사무실 책상 밑에 침대를 갖고 있고 방에 냉장고도 있고 사무실에서 사는 셈입니다. 저도 몇 번 밤을 새웠습니다. 한 번은 중요한 발표를 앞둔 밤에 제가 푹 자고 있었는데 선배 변호사님이 갑자기 새벽 3시에 전화했고 일을 시키셨습니다. 이런 생활을 거의 2년 동안 했지만 저는 한국 로펌 생활이 그래도 좋습니다.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저희 로펌에서 가족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놀랬던 부분은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공적이거나 사적인 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식이나 저녁 식사를 통해 다른 팀 멤버들과의 관계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일할 때도 제가 어떤 의견이 있으면 선배 변호사님에게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변호사님도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니다. 고객 평가에 의하면 저희 팀의 단합심이 가장 강하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인상 깊었던 점은 바로 축의금, 부의금 문화입니다. 우리 로펌에서는 결혼식이나 부모님, 시부모님 장례식의 정보를 모두에게 알려줍니다. 최근에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회사 공지가 없었지만 저랑 제일 친한 선배 변호사 몇 분이 부의금을 주셨습니다. 그 변호사님들은 당연히 저희 외할아버지를 모르지만 그래도 함께 슬퍼해주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회식, 식사, 축의금, 부의금을 통해 동료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같이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한국에게 바라는 점이 있습니다. 회식은 일주일에 한 번만! 위트 넘치는 내용이 참 인상적인데요. 요즘에는 저런 회식 문화가 많이 사라졌죠? 스피치를 한 외국인이 여전히 한국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영상은 인도에서 왔다는 참가자입니다. 그는 인도인의 눈으로 본 한국의 커플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인도인이 본 한국의 커플들,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인도에서는 남친, 여친 사귀는 것을 그리 곱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커플들은 데이트할 때 거의 다 몰래 데이트를 합니다. 근데 한국에는 어딜 가도 커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커플들의 옷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커플 티, 커플 링, 커플 모자. 만약 인도에서 커플 옷을 입고 다니면 사람들은 계속 쳐다보며 야, 쟤들 정체가 뭐야? 하하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문화 차이는 어디든지 있어 존중해야 합니다. 이제 저도 한국에 사니까 꼭 이런 문화에 익숙해질 것입니다. 인도인 참가자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웃음이 터지면서도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실제로 다른 어떤 나라를 돌아다녀봐도 한국만큼 커플 아이템을 많이 하는 나라는 없는 것 같은데요. 콩 한쪽도 나눠 먹기를 좋아하고 정이 많은 한국인들의 특성이 이런 부분에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에 여행 오거나 살고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커플티나 커플 운동화를 신는 사람들을 보고 신기해하는 반응을 보이죠. 음식을 거리낌 없이 나눠 먹는 문화도 놀랍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프랑스에서 왔다는 참가자는 한국의 매력을 무엇이라 말할까요? 저를 사로잡은 한국 매력이 무엇인지 생각해봤습니다. 일단 프랑스와 달리 한국 사람들이 발전하면서도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과 빨간색, 해와 달을 상징하는 태극기처럼 한국 사람들의 성격도 냉정하고 바쁜 동시에 따뜻합니다. 또한 한국은 주변과 조화로우면서도 시끄럽고 끊임없이 움직여서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온 지 벌써 3년이 되었고 이제 나도 한국인이 다 됐구나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한국인처럼 저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흥이 많아졌고 빨리빨리 하는 습관도 생겼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한국만의 매력을 짚어낸 프랑스 여성. 듣고 보니 모두 그럴듯해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데요. 한국인과 한국 문화를 경험한 외국인들이 가장 놀라는 것, 바로 빨리빨리 문화죠. 가장 먼저 닳는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이나 자판기에 손을 넣고 커피를 기다리는 한국인의 모습 같은 것들이 외국인들도 익히 알고 있는 빨리빨리의 모습일 텐데요. 영화 부산행이나 드라마 킹덤에도 등장했던 미친 듯한 스피드를 자랑하는 K-좀비도 한국인의 급한 성격을 반영한 거라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왔었죠. 그러나 최근에는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 없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대한민국을 급성장하게 만들어준 원동력이기도 하니까요. 20세기 후반 가장 못 살던 나라에서 명실공히 열강의 반열에 들어간 세계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어찌 보면 한국인의 남다른 속도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스피드를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한국이 산업화하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뒤늦게 산업화에 뛰어든 한국인들은 늦었던 만큼 서두를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일본의 오랜 수탈과 전쟁으로 자원도 인재도 변변이 없었던 시절에 한국인의 유일한 경쟁력은 부지런함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3달 걸린다면 우리는 1달, 그들이 저녁 5시까지 일한다면 우리는 밤 10시까지 일한다는 불굴의 정신으로 성장을 거듭해갔죠. 빨리빨리의 장점은 뚜렷합니다. 변화의 대처에 능하며 능동적으로 혁신에 거듭할 수 있죠. 실제로 팬데믹 시대에 가장 먼저 능동적으로 대처했던 것도 대한민국이었으며 휴대폰과 TV 등 각종 전자제품의 혁신을 주도하며 세계 시장에서 우뚝 선 것도 대한민국의 기업이었습니다. 하물며 커피가루와 설탕, 프림 등이 한 곳에 들어있는 커피 믹스마저도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디어라고 하죠. 빨리빨리 정신이 없었다면 달성하기 어려웠을 성과입니다. 최근 IT 강국에서 문화 콘텐츠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는 대한민국. 21세기는 한류의 전성기라는 표현이 미국 주요 매체에서 나올 정도인데요. 한국 전쟁에 상흔을 하는 나라에서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문화를 선도하는 문화 강국으로 태어난 대한민국의 꽃길만 펼쳐지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